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깊은 지식을 얇고 넓게 더하여 줄 7분 역사 8월 15일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927년에 사라센이 타란토를 정복하여 파괴했습니다. 사라센 서러첸은 대체로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등지를 아우른 이슬람 제국의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9세기부터 이탈리아 남부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927년 사라센들은 타란토를 공격했습니다. 타란토는 이탈리아 남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라센은 타란토를 3개월 동안 포위 공격했습니다. 결국 타란토는 함락되었습니다. 사라센은 타란토를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란토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61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미카엘 8세가 라틴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환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라틴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1261년 미카엘 8세 팔레올로고스가 몰데비아 군주의 지원을 받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환했습니다. 라틴 제국의 황제는 도망쳤고 동로마 제국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는 미카엘 8세의 기지와 군사력이 뒷받침된 정교회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라틴 제국 내부의 분열도 한몫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탈환은 동서교회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로마 제국 재건의 기초를 다지는 의의를 가졌습니다. 1415년 8월 포르투갈 왕 주앙 1세는 지중해 제해권 확보를 위해 모로코 북부 세우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무슬림의 세력 범위에 있었지만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포르투갈 군대는 요새를 쉽게 점령하고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함과 동시에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는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세우타 점령은 포르투갈의 지중해에서의 지배력과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1461년에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트라페주스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트라페주스 제국은 13세기 말 그리스 해안지대에 세워진 크리스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발칸 지역 확장으로 제국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1460년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트라페주스를 침공했습니다. 이듬해인 1461년 오스만군은 트라페주스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트라페주스 제국의 멸망으로 발칸반도 대부분이 오스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칸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인공수로입니다. 프랑스가 주도하여 1880년대부터 파나마 지역을 뚫기 시작했지만 자금난과 기술난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1904년 공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완공을 추진했습니다. 10년가량의 공사 끝에 1914년 8월 15일 파나마 운하가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직접 잇는 최초의 수로였습니다.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 지배력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동부와 남미 아시아에서의 해양 운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화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1917년 2월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이 발발하여 차르 제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시기 레닌은 스위스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닌은 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 이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마르크스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가화 혁명을 집필했습니다. 1917년 8월 원고를 완성한 이 책에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당의 혁명적 역할을 강조했고 이 작업은 10월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레닌주의 혁명 이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에 일본 제국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연설, 오금 방송을 통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6년 가까이 전 세계를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전투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은 국제 질서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세계는 두 강대국의 힘 대결인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초대 총리로 자와할랄 네루가 임명되었습니다. 2007년에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지진이 페루를 강타해 514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부상됐습니다. 2011년에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습니다. 2015년에 북한이 표준시를 8월 15일 0:30분에서 0로 전환하면서 표준시를 UTC 플러스 08시 30분로 변경했습니다. 이 표준시를 평양시로 칭했습니다.
2017년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탈레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탈레반은 산악지대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2021년 봄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탈레반은 발빠르게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8월 15일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5일 탈레반은 카불로 입성했고 아프간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지속된 아프간 전쟁이 탈레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1903년에 대한제국이 러시아 제국정부의 사신을 파견, 정치, 군사동맹을 요청했습니다. 1903년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일본에 남아 정책을 맡고자 했습니다. 이에 이완용 등 대한제국 수뇌부는 러시아 제국정부의 특사를 파견해 정치, 군사동맹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갈등을 우려해 대한제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러시아 동맹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국제정세를 잘 보여줍니다. 러일 양국 사이에서 위기의 대한제국 정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46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속옷 제조업체 한흥메리아스가 설립되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53년에 코리아 헤럴드가 창간되었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옮겼던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954년에 대한민국 경부선 급행열차 통일호가 개통되었습니다. 운행시간 9시간 30분.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통 인프라 복구에 힘썼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간 철도 노선인 경부선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경부선에서 서울 부산 간을 9시간 30분에 주파하는 통일호 급행열차가 최초로 운행되었습니다. 당시 통일호의 개통은 교통수단의 대폭 확충과 국민통행의 편의 증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교통로 확보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전국 댄스홀에 폐쇄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댄스홀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댄스홀을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 여겨 문화적으로 해로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1954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는 전국의 댄스홀에 대해 폐쇄령을 내렸습니다. 1961년에 대한민국의 농협중앙회가 발족되었습니다. 1970년에 서울 남산 1호 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1970년에 대한민국 병무청이 발족되었습니다.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1민족 공동체 회복 이한반도 평화정착 3자 유민주정 신장 4단계적 통일입니다. 남북한은 민족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통일을 추진하고 무력 도발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974년에 경부선 새마을호가 개통되었습니다. 1974년에 최초의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1974년에 유경수 저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광복절 기념행사 장소 조총련계 제1동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다 부인 유경수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외에 합창단원인 장봉화 양이 사망했습니다. 1975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었습니다. 1987년에 대한민국에서 독립기념관이 개관되었습니다. 1995년에 대한민국이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제1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200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만에 혈육 상봉했습니다. 2001년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체코의 0으로 참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5대0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대한민국의 광화문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의 NBS 한국농업방송이 개국했습니다. 희망은 그 자체로 치료제이다. 이명헌은 미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한 말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